조형예술 활동이 본인의 삶의 근간이라는 예술가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은 작품 활동이 평생의 수건이면서 팔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은 입체 중독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면에서 입체를 보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요, 평면에서 입체가 못 느낍니다. 우리들끼리 익힌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미술 그림을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 아마 이해할 겁니다. 요즘 미술 학원이나 화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림을 처음 배울 때요, 하면 이 하얀 석고로 만들어진 이 삼각기둥이나 원기둥, 사각기둥 이런 것들을 저 연필로 그리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입체감을 배워야 하고 빛의 흐름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연필에 대해서 좀 특성을 좀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것, 줄리앙의 아그리파나 시저나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옛날 성현들 아니면 고전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상을 석고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입시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적당하게 배워보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정말 희한하게요, 그 석고 그리면서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참 묘하죠? 평평한데 입체감이 느껴지고 막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 하실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칭찬을 받죠. 집에 가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어머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평평한 쪽에 그려진 흑백 얼굴 그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고 양감이네, 원건이네, 이런 건 정말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림 그리는 저는 그때부터 참 그림 그리기가 참 재미나더라고요. 이때가 바로 입체 중독증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근데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9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추움에도 불구하고 미술만평은 만평이님을 만평 사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립니다. 살찌게 합니다. 요즘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정말로 요즘은요, 인터넷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어중간 상태에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탈진실에서 일어나는 예술 활동, 예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정치도 그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바른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는 탈진실, 그냥 퍼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세계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전에 따르면요, 탈진실이란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면요, 지금 많은 화가님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하고 있죠. 정보는 유튜브에서 습득을 합니다. 특히 40, 50대 이상의 이 부분 미술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명성을 얻지 못한 많은 분들은 지금 페이스북 마케팅에 진중하게 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요, 내가 올린 작품 이미지에 달린 좋아요라는 엄지척 개수가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지척 좋아요가 작품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발견을 합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믿죠.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댓글에 달린 칭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별로라거나 아닐지 모른다거나 약간의 좀 부정적 견해가 달리면요, 바로 탈퇴시켜버리죠. 삭제시켜버리죠. 자기의 신념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술세계와 예술세계 이해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논리에 의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요즘 페이스북 하락세입니다.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탈진실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술가와 예술작품은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까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생각과 연상을 주도해야 할 예술이 시대의 소리에 뒤처지거나 그 소리에 이미 녹아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는 과거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SNS가 살찌운 괴물입니다. 심각한 고민인 진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 뭘까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른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은 거짓없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보통의 개념이 바르다는 것과 거짓에 대해 보편의 가치가 사라져버렸죠. 보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요. 더 속된 말로요, 본인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속화이거나 풍속화이거나 어떤 현실의 이치에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SNS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예술 세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예술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참 많다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 믿죠. 합의점 없는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예술 경향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탈진실의 이 경향이 뚜렷합니다. 좀 작게 협소하게 바라보면요, 미술 시장에 등장하는 예술 작품에 대해 갤러리에서 이익을 주거나 그림이 팔리거나 아니면은 화가가 돈을 내고 그림을 걸거나 하면요, 그 작품이 좋은 그림이 돼버렸어요. 갤러리 입장에서는요. 화가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아도 내 돈만 들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예술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소화랑에서 힘들죠. 1년에 100개가 넘는 아트페어 나가면서 비용만 들이면 다 예술작품이 돼버렸어요. 벽에 걸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죠. 지인 판매가 되든 아니면 우연찮게 판매가 되든 민속품으로 팔리건 부족으로 팔리건 판매가 되면요, 좋은 예술을 오인해버렸습니다. 글쎄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라고 하는 엄지척 개수가 정말 좋은 예술인 양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탈진실에는요, 무엇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이러한 이항 대립이 없습니다. 소통과 교류를 위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이며 참이라고 믿고 맙니다. 현대미술이란 특징으로 과거에 거론되었었죠. 탈주술, 탈종교, 탈사회적 개념과는 별개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에 흠집을 내는 것이 무엇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고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고 예술을 부정하는 무식쟁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무관심의 행위를 치부해버리죠. 이게요, 예전에 탈구조주의자들의 이항 대립에 대한 의문과는 좀 별개의 사고 영역인 것 같습니다. 탈진실 구조에서는요,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가장한 이들의 원동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수의 탈을 쓴 이들이 조직력이 맞물려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의 대량 생산, 선택적 정보 취득,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왜곡과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즈음에서 요즘요, 그래서 예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항 대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쓴다면 차라리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러라고 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현재의 모든 것이며 그것이 곧 신념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명제를 하나 던지죠. 많은 문제를 받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던짐을 받죠. 거기에서 내 생각과 일시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사회의 진리인 양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수만 개 중에 하나의 명제일 뿐인데 그 명제가 자기 세계의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양 대립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없죠.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종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와 코드가 맞는 그것이 음모론이거나 가짜 뉴스이거나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음모론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많다가 보니까 사회적 파장이 미미할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온갖 정보와 지식이 대량 생산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탈진실의 시대에 예술은 어찌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지 않나요? 어느 화가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작의 즐거움이 아니라 제작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도를 타는 서핑이 아니라 파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는 서퍼가 아니라 파도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산다면 탈진실의 일부가 아니라 탈진실 그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과 흡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탈진실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저절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다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예술의 범주와 예술 영역에서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